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학과 김명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호학을 전공하려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장차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정보보호 전문가로서 되는 데 효과적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 프린터인데요. 먹지가 있는 프린터죠. 이 먹지가 있는 프린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1,000원짜리를 집어넣고 한번 프린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1,000원짜리를 이제 집어넣고 롤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쪽에서 다 들어가면서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네, 5만원짜리죠. 5만원짜리. 그 1,000원을 집어넣어서 5만원짜리 나오는 프린터 굉장히 효율적인 기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 프린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제 투자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투자한 다음에 지금처럼 5만 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이제 학습이 될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는 것인지 그 길을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제 이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강의는 이제 두 개로 제가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강의는 해커 그리고 정보보호학과라는 제목입니다. 자, 해커라는 말은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이 해커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정보보호학과와 특히 서울여자대학교에 있는 정보보호학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시죠. 한 3분짜리인데 2014년 KBS ETV 추정 60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추정 60분은 2019년에 아마 종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정 60분에 제가 여러 차례 나와서 특히 해킹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동영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짤막하게 잘라서 3분짜리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세계 각국의 신용카드 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 계정을 넣어서 전문가에게 사이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레스페이 한번 볼까요? 이게 현대카드고요. 이시카드, 한국유한은행 카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카드, 하나카드. 이 레스케이터라는 해커가 자기가 이제 입수했던 그 신용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 특히 신용카드 정보들을 위주로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씩 입수할 때마다 암거래해야 하는 사이트예요. 한국 거는 보통 40달러에서 많으면 60, 70달러 정도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설정을 하면 이렇게 헬로우에서. 그렇다면 그는 전 세계의 신용카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입수한 것일까?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장소가 나와요. 입수했던 장소들, 그게 주로 대개는 미국 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레스케이터 이 사람은 포스를 전문으로 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이제 긋는 거죠. 그러면 그 포스에 이 사람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에 의해서 그 정보가 이 사람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포스 단말기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 정보를 읽은 다음 전산 처리를 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식당이나 마트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곳마다 설치되어 있는 포스 단말기. 그런데 카드를 긁는 순간 이곳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줄줄 새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주가 보고 있는 포스 단말기 화면엔 어떤 정보가 보여질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등 카드 정보가 온전히 떴습니다. 아, 카드 번호가 다 나와요, 원래? 네? 나와요? 또 다른 편의점의 사정은 어떨까? 나와요. 아, 이게 이렇게 뜨는구나. 떠야죠, 그리고. 아, 왜요? 여기에 번호가 있잖아요. 이게 떠야 뭘로 결제해야 되는지 저희도 알아야죠. 저희 보진 않지만 여기 수에 나와요. 이곳 역시 카드 종류와 번호, 유효 기간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옆에 서 있다가 찍은 겁니다, 그냥. 전문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정보를 보여주면 안 되지. 보여주더라도 이게 다 별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정원이 못 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포스프롬 찬 사람이 기본이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다 보여준 거죠. 네. 마치 뭐 신용카드 주니까 신용카드에 있는 숨겨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게 주인이 다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프로그램.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KBS ETV에서 방영됐던 추정 60분 중에서 신용카드 해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영됐던 분인데, 이 동영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해킹과 관련된 중요한 실제 이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 단말기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러시아 해커 이야기도 나왔죠. 레스케이터라는 해커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신용카드들이 실제 매매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커가 그냥 가상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일까? 실제로 존재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일까?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많은 범죄에 동원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해커로부터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숨기고 싶은 이제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로서 해커라는 존재가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커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 중에서 전문가, 해커를 대적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정보보호학과와 같은 이 정보보호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이제 교육기관들을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해커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눈에 띄는 해커 내지는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해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창의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창의성. 방금 전에 나왔던 레스케이터라는 해커는 이 포스라는 단말기 안에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본인이 이 포스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해킹 방법을 고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이 해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 반대로 해커를 또 막으려면 역시 해커에 준하는, 해커보다 뛰어넘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대개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양식에 대한 이해가 창의성에 있어서 시작점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떠한 것에 그들의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면 이 해커는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벌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런 해커를 또 잡거나 막으려면 이 정보보호 전문가도 역시 창의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해커는 얼마나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제 이 주제에 맞는 부분들을, 추정 60분에 맞는 주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해커가 거래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 접근해서 살 때 이 해커가 요구했던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무슨 달러라든지 원화가 아니고 러시아 해커는 비트코인을 요구했고요. 2014년도에 한 비트코인이 제가 그 당시에 구입할 때가 약 7만 원 정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전자화폐였는데, 이 7만 원이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고 팔았던 일종의 이제 앞으로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거죠. 이 2014년도에 7만 원 했던 거가 불과 한 5, 6년 사이에 2,50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제가 그 트렌드에 만약 민감했더라면 아마 비트코인을 그 당시에 7만 원짜리를 많이 사놨으면 엄청난 재벌이 됐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저는 민감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해커는 그 당시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트렌드를 알았고 비트코인을 이제 사재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추적을 막기 위한 일종의 돈 세탁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커는 어떠한 트렌드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고 어떤 기술들이 요즘 새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런 해커를 막아내거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막거나 잡으려면 그 해커보다 뛰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해커들마다 더 뛰어남과 동시에 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윤리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윤리적. 직업 윤리, 때에 따라서는 뭐 국가관, 사회에 대한 건전한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보보호 전문가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범죄에 동원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커를 막기 위한 또 다른 해커는 바로 윤리적인 해커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을 할 때 항상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윤리입니다. 이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인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정보보호, 특히 해킹이라는 영역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앞으로도 그럼 정보보호라는 영역이 미래에도 전망이 좋을까? 앞으로의 사회가 IT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더 확산되기 때문에 이 IT에 있어서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안 영역을 해커들이 더 많이 찾을 거고요. 그거를 막아내기 위한 전문가인 정보보호 전문가도 역시 갈수록 더 중요할 거다라는 것을 이 동영상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해커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원래 해커는 이제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핵이란 뜻이 이렇게 뭘 자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게 잘라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원래 해커였고요. 그 해커들 때문에 컴퓨터 기술이 사실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킹이 점점 범죄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해커들은 그런 범죄자 해커들과 원래 컴퓨터 기술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본인들의 오리지널 해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범죄하는 사람들을 크래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래커는 여러분들 아마 과자에 보시면 크래커라는 게 있죠. 이렇게 물어뜯으면 이렇게 바삭하고 부서지는, 손으로 잡아주면 바삭하게 부서지는, 그 부스러뜨리는 사람을 크래커라고 하는데, 해커는 이제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고 크래커는 범죄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도 자기를 크래커라고 하지 않고 해커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 해커의 의미를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커도 수준이 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정말 실력을 갖춘 해커가 있고 마음만 해커인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걸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실력이 높은 사람들은 엘리트 해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만 해커고 실제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워너비 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 아래에 보면 한 화면이 나오는데 타이틀이 잘 보이시나요? CDC 백 오리피스 윈32 GUI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화면에 보시면은 타겟 호스트 포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7.0.1 하고 31,337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이 화면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백 오리피스라는 해킹 도구가 있었는데 이게 1999년에 나왔고요. 2000년에 나오면서 이제 백 오리피스 2K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CDC라는 해커 그룹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소 머리 모양처럼 아이콘이 되어 있죠. 컬트 오브 데드 카우, 죽은 소를 숭상하는 컬트 모임,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해킹 그룹에서 만든 겁니다.
원격에 있는 윈도우 기반의 PC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가 이제 희생이 되는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PC를 접수해서 그 PC에 보여지는 화면도 자기가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그 하드디스크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효시죠. 그런데 여기 이제 31337이라는 번호를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해커의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해커의 이 백오리피스에 의해서 희생이 된 프로그램하고 통신을 할 때 통신 포트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통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 엘리트 해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31337을 썼습니다. 왜 31337, 31,337번을 썼냐면 이 포트 번호가 약 65,000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 분을 썼죠. 영어로 보시면 ELEET 하고 비슷하죠. ELEET 한번 발음을 읽어보시면 엘리트죠. 그래서 영어의 엘리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엘리트 해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V3 같은 악성 코드를 잡아내는 백신들이 이 백오리피스 잡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포트 번호 31337만 쓰고 있는 게 있으면 그 PC에는 이 백오리피스가 깔려 있는 거죠. 이 백오리피스는 소스 코드를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오리피스 때문에 원격지에 있는 PC를 접수해서 좀비 컴퓨터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그 뒤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커 중에 이제 고수죠. 자, 워너비 해커는 말 그대로 대개는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툴의 원리는 모르지만 그런 툴들, 공개된 툴들을 가져다가 많이 쓰면서 여러 가지 해킹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대개는 이제 수사기관에 잡히거나 혼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 워너비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04년에 데뷔해서 그 뒤에 또 그 멤버들이 바뀌었죠. 3인조 우리나라 남성 그룹인데 이 사람 이름들이 SG 워너비죠. SG 워너비입니다. SG의 SG가 미국의 유명한 가수 폴 사이먼하고 아트 가펑클, 사이먼 앤 가펑클의 약자를 따서 SG인데 우리가 사이먼 앤 가펑클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SG 워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통 워너비 해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커를 또 구분하게 되기도 했고요. 구분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까 해커, 크래커 이러다 보니까 크래커도 자신들을 해커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이제 화이트 햇 해커, 블랙 햇 해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모자를 해커가 쓰고 있는데 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흰 모자는 일종의 이제 보안관이고요. 검은 모자는 수배자들이죠. 범죄자. 그래서 이제 크래커들을 보통 블랙 햇 해커 내지는 햇을 빼서 블랙 해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 해커를 추적하거나 예방하거나 소위 말해서 경찰 역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거죠. 정보보호 전문가는 화이트 햇 해커를 기르는 그런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Information Security Specialist인데 여기 엘리트를 붙이죠. 엘리트. 그래서 정보보호에 관한 엘리트 스페셜리스트를 기르는 게 바로 정보보호학과이고요. 서울여자대학교 이 정보보호학과는 바로 여러분들을 해킹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와 여러분이 속한 기관과 크게 보면 글로벌 세계를 건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리고 윤리를 갖춘 그런 전문가다. 그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게 바로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고 여러분들이 정보보호학을 한다고 그럴 때 바로 정보보호 전문가 화이트 해커가 되려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해킹 사건을 앞에 동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국내에도 많은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제가 일부 이 해킹 사건 수사에 참여를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입니다. 아마 지금 대학생들은 대부분 태어나지 않았을 그런 시기인데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5월 14일자죠. CNC 리드 컬럼에서 구속 부른 해커 자존심 싸움 벌은 하되 재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죠.
자,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카이스트에 쿠스라는 해킹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포항공대, 지금은 포스텍이라고 하는데 포항공대에 플러스죠. 플러스라고 하는 해킹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 해킹 동아리 사이에 이제 치고받는 전통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하나의 전설처럼 남으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표면에 떠올랐던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996년 봄에 카이스트에 있는 쿠스 해킹 동아리가 이제 앞에 치고받았던 해킹 싸움의 연장선에서 포항공대를 공격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이와이어드에 있는 전산소의 시스템을 먼저 사전 이제 리허설 한번 해서 성공적으로 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포항공대에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 대의 워크스테이션을 공격을 했는데, 컴퓨터를 공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포항공대에 있는 플러스라는 해킹 동아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괜찮은데, 물리학과에 있는 어떤 교수님의 연구 실적이 들어있는 그런 워크스테이션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부팅할 때 쓰는 p롬이라는 거에 패스워드를 걸어서 부팅이 안 되게끔, 그래서 컴퓨터가 켜지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리학과 교수님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그 몇 년 동안 연구했던 거에 대해서 범죄에 의해서 연구 실적이 훼손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제 이 사건을 접수합니다. 찾아달라고 하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96년도에 컴퓨터 범죄는 서울지방검찰청의 특수부에서 보통 담당을 했고요. 그 특수부에 이제 제가 95년도부터 컴퓨터 범죄 자문을 맡았는데,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지금처럼 사이버 수사 기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나 수사관들을 계속 몇 년 동안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96년도에 이 사건이 되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증거 일종의 이제 검색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참여했던 사건이라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이제 수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카이스트의 쿠스 동아리 출신이 했다는 걸 알고 그거에 따른 이제 수사의 결과가 나오고,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일간지에 카이스트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을 사과하는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킹 앙숙들 화해라는 타이틀이 걸렸죠. 과기원,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 포스텍하고 동아리끼리 워크숍도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쿠스는 해체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해킹 사건에 있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 당시에 쿠스에 있었던 많은 멤버들 중에서 정말 실력이 좋았던 멤버들이 있고, 그 멤버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저희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안과에 강의를 맡겼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셔서 약간 이제 악연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결과가 됐고,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유명한 분이 되셔서 또 대학에서 또 교육도 하고 계시는 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하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많은 정보 범죄, 컴퓨터 범죄 수사를 제가 도와주면서, 그리고 수사기관들의 수사관들이죠. 그리고 검사분들을 교육시키면서 대학에도 인력을 길러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저한테 들었고요. 그래서 95년도, 96년도부터 제가 이제 서울여대학교 95년도에 왔는데, 이 95년도에 제가 오고 나서 96년도부터 수인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여자대학교 전산과학과에 왔고요. 전산과학과는 91년도에 세워진 학과인데, 그래서 수인이라는 이제 보안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제 인터넷과 보안에 관한 교육을 시키면서 98년도에는 서울여대학교 수인이라는 학생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책도 써서 인터넷 프로그래밍도 하고 인터넷상에 있는 보안 문제도 다루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1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에 건의를 해서 정보보안과를 새로 신설을 할 것을 건의했고, 그 당시 총장님이 이제 1991년에 전산과학과로부터
딱 10년이 되었죠. 10년 만에 정보보호학과를 이제 만들어서 현재까지 거의 20년 정도가 이제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윙이라는 동아리는 1996년 그 정보보호학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정보보호학과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보보호학과 안에 이제 보안 동아리가 그 뒤에 또 여러 보안 동아리들이 또 생겼습니다. 2002년도에는 스윙이 키사, 지금은 인터넷진흥원인데 그 당시에는 정보보호진흥이라고 그랬는데, 키사에서 개최한 전국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장관상,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정보보호학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학과는 서울대 정보학과는 수도권 최초로 세운 학과고요. 우리나라 최초는 1년 전인 2000년도에 목포대라든지 몇 개 대학에서 정보보호학과를 최초로 만들었고, 저희가 그 다음 해에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만든 대학이 고려대학교입니다. 사이버 국방학과가 이제 나중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서울여자대학교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학부교육 선도대학 선정이 되면서 이게 전국 최초였죠. 선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많은 특성화 사업들을 정보보호학과와 같이 진행을 하다가 2014년부터 4년간 정보보호학과가 수도권 특성화 학과로 선정이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보보호학과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4년 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서울여자대학교 정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커리큘럼들이 이런 수도권 특성화학과 대학 사업을 통해서 개선되고 새로 생겨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저희 학과에서 정보부 영재교육원을 세웠습니다. 전국 최초고요. 교육부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정보부 영재교육원입니다. 2014년. 사실은 2013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어린 인재들부터 길러야겠다. 그래서 정보부 영재교육원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햇 해커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그 당시 이제 안랩 이제 만들었던 분이죠. 안철수 국회의원이 이 영재교육원 서울여대학교 오셔서 이렇게 졸업식에서 축사도 해준 적이 있고, 교육부 장관이 오셔서 또 환영사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으로 서울여자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계 융합 전공. 신입생을 뽑진 않지만 3, 4학년 때 할 수 있는 그 연계 융합 전공인 기업보안 융합 전공을 정보보호학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경제학과랑 같이 만들어서 역시 이 부분은 세계 최초죠. 그래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업보안으로 더 특화해서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기업보안 융합 전공을 복수 전공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서울여자대학교가 또 여대 최초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안에 역시 정보보호학과가 들어가서 많은 특성화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보호학과가 정보보호 전문가를 기르기 위해서 약 20년 전에 세워져서 거의 다 수도권 최초,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보보호학과가 최근에 많이 많아졌는데 그런 20년 넘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노하우나 프로그램이나 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선배들이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2005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의 각 분야 가운데서 지금 진출해서 15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은 이제 해킹 사건을 앞에 잠깐 소개를 하고 그 해킹 사건을 보면서 해커를 알고 해커를 막아낼 수 있는 화이트햇 해커, 그리고 화이트햇 해커인 정보보호 스페셜리스트인 여러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정보보호학과가 서울여자대학교 안에 국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